이미 넓이는 의미가 없어. 그쪽으로 지나가서 못 돌리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물린 거거든요. 안 도망갔으면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전이군요. 세상 모든 동물을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혹시 강아지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처럼 등록번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정도는. 그 반려동물 등록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실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을 하게 되면 15자리의 동물 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출생신고하듯이 이제 강아지도 태어나면은 뭐 주민센터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로 가서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동물 등록은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 같은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받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됩니다. 일단 등록을 해두면은 혹시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를 적발할 수도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반려견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반려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등록하셔서 반려동물과 또 사람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이죠.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네, 지난주에 보호자한테만 짖는 도베르만 도리 기억나시죠? 알고 보니까 보호자가 도리한테 놀이가 끝난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도리 혼자서 계속 놀이 중이라고 생각하고 또 짖은 거라고 해서 놀랐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호자들이 실수로 놓친 부분이 반려동물한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반려동물의 시그널을 분석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거 큰일이다.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들어와, 여기 옳지. 현관 앞을 떡하니 지키고 서서 한치의 공간도 허용치 않는데요. 길을 쫙 막고 안 비켜주네. 야, 밑에. 보호자가 한참을 달랜 끝에 겨우 제작진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옳지. 들어 앉아. 아이고, 잘했어. 오늘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게 제작진들이 들어왔네. 네. 이발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캐릭터가 확실하네요. 평소 경계심은 많지만 재롱 넘친다는 칸. 빠. 강아지도 귀찮으면 못 알아듣는 척해요. 안 하더라고. 오, 칸의 놀라운 명품 연기. 누가 보면 진짜 청맞은 줄 알겠어요. 아주 네, 예쁘고 훌륭해요. 조용하고. 항상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요, 칸은. 우리 칸은. 평소 해바라기처럼 보호자만 바라본다는 칸. 집안에서도 늘 보호자를 쫓아다니기 바쁘다는데요. 보호자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곧장 쫓아온답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이클 잭슨도 울고 갈 문워크죠? 그대로 방문 앞에 착석하는데요. 아우, 정말 사랑스럽네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착하고 아주 문제가 없고 참 이쁘고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돌변해요. 네?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돌변한다고요? 보호자와 함께 발 씻기에 나선 칸.
일반적으로 물에 닿는 걸 싫어하는 다른 개들과 달리 칸은 평소 목욕을 할 때도 얌전하답니다. 약간은 나무늘보 같기도 하고. 그니까 네. 지금 너무 미용이 안 돼서 다 씻고 나자 혼자 야무지게 발까지 닦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씻기 좋아하는 녀석 몸에 엉키고 뭉친 털들이 가득한데요. 길게 자란 털 때문에 앞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위를 들고 털을 깎으려고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털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큰 맘 먹고 칸에 엉킨 털들을 손질해주기 위해 미용을 해보려는데요. 과연 오늘은 미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칸에게 슬쩍 가위를 보여주자 시선을 피해버리는 칸. 급기야 자리를 떠나고 마는데요. 야, 이 안 보이는 이 기싸움. 이렇게 늘 미용을 거부한다는 칸. 보호자는 그런 칸을 지켜볼 수밖에 없답니다. 아니 왜 안 자르세요? 아, 도저히 못하겠어. 왜요? 물릴까 봐. 털이 뭉쳐서 가위질을 살짝 하다 이게 살이 살짝 씹히는 바람에 아주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입질해요. 세상에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칸의 심한 입질. 뭉친 털을 잘라주다가 오른팔을 심하게 물려 봉합수술까지 했다는데요. 보호자의 아내 또한 칸에게 어깨와 팔을 심하게 물리는 바람에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물린 거거든요. 근데 안 도망갔으면은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엄청 심각했어요, 지금. 그래서는 이거 그냥 이렇게 청소하는 거. 이게. 이런 거를 사다 놓고 그냥 못하고 있죠. 자꾸 기를 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혹시나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증이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좀 관리를 잘 해준다라고 해서 일단 필요한 거를 샀죠. 근데 무서워서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씩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 3년 전 보호자의 가족이 된 사랑스러운 반려견 칸. 하지만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칸 때문에 보호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네요. 심각한데요. 좀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개를 막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이 개를 한 마리 분양을 받아서 준 거죠. 선물로? 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날 오후 칸과 함께 드라이브에 나선 가족들. 칸이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차 뒷좌석에 올라타는데요. 평소에도 드라이브를 즐긴다네요. 그런데 그때 뒷문을 열자 갑자기 심하게 짖기 시작하는 칸. 어머. 어이구, 와. 무섭구나. 칸과 차를 탈 때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고 있답니다. 아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저 차를 탔는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접근하면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뭐 주인한테도 저렇게 하니까 저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런 상황이. 결국 드라이브는 취소되고 칸이 진정할 때까지 멀찍이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보호자들. 사랑으로 데려왔는데 무지한 우리 때문에 얘가 그렇게 됐으니까 좀 너무 좀 그렇죠. 후회스럽기도 하고 미안하죠. 우리 잘못으로 다 그러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행동에만 유독 공격적으로 변하는 칸. 과연 녀석의 공격성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토종개로 알려진 삽사에게 칸을 만나봤는데요. 평소엔 좀 얌전하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유독 털을 깎거나 귀 청소를 할 때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삽살개는 긴 털이 매력적이라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미용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호자분이 너무 심하게 물리셨던데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하려면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칸이 왜 그렇게 특정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전문가 이응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칸을 보니까 삽살개라서 좀 덩치가 큰데 짖고 물기까지 하니까 실제로 보면 좀 너무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좀 삽살개가 다른 개들에 비해서 공격성이 높은 편인가요? 삽살개 견종 특성상 네. 보호자에게 원래 순종적이고 그리고 애교도 많고 되게 온순합니다. 맞아, 저도 그렇게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예절 교육과 사회화가 돼 있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모든 견종도 마찬가지지만 기초 교육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칸의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순하다가 특정 상황이 되면 공격적으로 돌변하더라고요. 이게 칸이 이렇게 입질을 하는데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반려견들은 어릴 때 이갈이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 이갈이 시기 때 교육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넘어가게 되면 성장을 해서도 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 두려움을 많이 가진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입으로 물고자 하는 행동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반려견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보호자분들이 그 강한 반려견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아픈 곳, 예민한 곳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만졌는데 아프니까 또 강아지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칸의 경우는 미용이나 귀청소를 싫어하니까 차 안에서처럼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항상 반려견들은 시그널을 보냅니다. 전조 증상이 있나요? 네, 그렇죠. 전조 증상이 있고 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입술이 말려서 올라가고요. 네. 몸이 경직돼 있습니다. 시선은 보호자한테 고정이 돼 있고 이거는 이 자리가 불편해. 이 자리가 싫어.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물 수도 있어라고 시그널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특정 행동에 유독 공격성을 드러내는 칸도 교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선생님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궁금합니다. 선생님한테도 칸이 공격을 하던가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더라고요. 칸이요. 오. 딱 방문을 했을 때는 얘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다가가자마자 뭐 줄을 잡거나 줄을 잡으려고 할 때나 아니면 가위를 들었을 때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이 짖는 게 정말 다른 아이랑은 정말 틀렸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뭐 무서웠다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함께 보시죠. 칸을 구원해줄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 제작진 때와는 달리 슬쩍 자리를 내어주는 칸. 이쁘게 생겼네요. 네, 아주 예뻐요. 네. 근데 짖는 소리가 엄청 우렁차네요. 칸. 칸. 으르렁 되네요, 지금. 네. 훈련사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칸 집에 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다 칸 위주라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칸을 교육을 하시려면 진짜 큰 마음을 먹으셔야 되세요. 전문가가 교정 훈련을 하기에 앞서 평소 보호자와 칸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네. 그 하네스는 아이한테는 편하지만 이 아이가 입을 많이 쓰고 좀 표현을 하는 아이라서 하네스보다는 목밴드 형식이 되게 좋아요. 입질을 하는 반려견을 훈련할 때는 목줄이 적합하다는데요. 살며시 칸에게 목줄을 해주면 훈련 준비 완료. 이 줄은 몸 길이만큼 잡는 거예요. 잡아서 방향은 오른 앞쪽. 이 손이 만지고자 하는 손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전문가의 터치에 강하게 저항하는 칸.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랑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계속 리더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야. 처음 겪어보는 전문가의 통제에 격하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무서워. 지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으르렁 된다 그래서 무서워 이러면 이 아이는 점점 강해져요. 미용 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칸을 위해 먼저 스킨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목줄을 한 상태에서 터치를 해주는데요. 끝이에요. 타임 끊어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엎드려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키는 겁니다. 엎드려. 쭉 힘을 계속 강아지한테 버텨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까지. 엎드려 교육 또한 쉽게 허락하자는 칸. 숨 막히는 신경전 속 칸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는데요. 자, 이거. 자, 이거를 이겨내셔야 되세요. 보호자님들은. 오랜 신랑의 끝에 드디어 이용용 전문가의 손길에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 잘했어, 칸. 이제 엎드렸다면 빗질 교육에 들어갈 차례. 그래서 한번 빗질을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해서 다시 움직여줘야 돼요. 다시 움직여줘야 빗질을 한 후에는 곧바로 움직여서 행동을 끊어주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옳지. 이제 보호자가 직접 칸 훈련에 나서보는데요. 보호자의 손길을 거부하나 싶더니 이럴 수가, 차분히 받아들이는 모습 정말 기특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그널. 칸이 차에 탄 상태에서 누군가 접근하면 공격성을 보여 문제였는데요. 아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싸나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어서 가시게 되면 이 아이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싸나운 부분을. 이 아이가 지키고자, 자기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을 그렇게 파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짓고자 하는 행동은 서서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차 뒷좌석 공간에 유독 예민한 칸을 위해 차에 타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해 영역 본능을 없애주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하시면 되세요. 네? 아시겠죠? 이거를 정말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옳지. 하지만 이번 훈련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훈련을 거부하며 고집을 부리는 칸. 끊었어. 괜찮아요. 급기야 훈련용 목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굳이 필 때가 있어서 하다가 못 기록 하거든요.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뭐 마지막 고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호자님들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조금 냉정하기 때문에 못 견디세요. 근데 이거를 한번 견뎌내야지만이 아이가 편안하게 우리가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힘든 과정이지만 칸과 보호자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데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드러움인 거예요. 부드럽게 칸 오자, 내려와, 칸 타,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칸 내려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칭찬해 주시고. 칸의 공격성을 교정하기 위해 서툴지만 여러 번 훈련을 반복하며 노력하는 보호자들. 칸도 그 마음을 안 걸까요? 네, 이뻐해 주세요. 네, 그렇죠. 이뻐해 주세요. 단시간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꿈인가 생신가. 이제 우리 고민은 없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만족했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들을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교육을 시키니까 앞으로 걔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아니까 교육을 받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솔루션 한번 복습해 볼까요? 평소엔 온순하지만
특정 행동에 공격성을 보였던 칸. 보호자분과 꾸준히 훈련해서 앞으로 달라진 모습 기대할게. 솔직히 칸한테는 미안하지만 칸은 안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때문에 지금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선생님 이게 달라 보입니다. 지금. 지금 어깨 좀 내리시면 안 됩니까? 지금? 지금 와 오늘 배워본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진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칸사의 신경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좀 물리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너무 됐었거든요. 칸이 만나자마자 갑자기 기습적으로 옆구리 툭 치셨잖아요. 네네. 그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다. 무심하게 툭툭 하신 거 아니에요? 무심하게. 그쵸? 이게 칭찬을 하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반려견들을 교육을 할 때는 칭찬하는 순서. 그리고 강아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보호자한테 했던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메이크업 하고 있을 때 대기실에서 오자마자 옆구리 치신 거예요? 보통 반려견들이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주인을 물거나 혹여나 실수를 하게 되면 보통 보호자분들은 물린 뒤에 반려견에게 혼내다든지 아니면 줄을 잡는다든지 목덜미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물체를 사용한다든지 반려견들은 그런 상황들을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더 안 좋게 기억을 하게 되고 조금 보호자가 행동만 이상하게 되면 바로 무는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미용할 때 칸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네네. 좀 다시 시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미용이 가능해졌나요? 그때 당시는 안 됐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미용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칸이 적응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교육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좀 거부감이 낮아질 것 같은데 네네. 입질이 좀 심한 경우에는 미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앉는다든지 아니면 입질이 심한 아이들은 반려견을 테이블 같은 데 올려서 네. 시선을 분산시켜서 미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견이 싸납다 보니까 잡는 과정서부터 올리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려견이 싸나우면 네. 왼쪽 무릎을 가까이 대고요. 그리고 줄은 항상 이 몸 길이, 꼬리까지, 꼬리 길이로 잡고 앞으로 잡으셔야 되세요. 앞으로 잡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나를 물고자 할 때 방어하고자. 그래서 이 줄 잡는 위치에 따라서 물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게 되면 아이가 오기가 편하겠죠. 네네. 그래서 항상 바깥쪽으로, 최대한 바깥쪽으로. 그리고 처음에 잡을 때는 이 줄과 반대 방향으로 손을 이 다리 사이로 넣어서 몸에 밀착을 시킨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올립니다. 네. 이게 올리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자분께서 이 빗을 들었을 때 바닥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올렸을 때는 이 테이블이 높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돼 버려서 이 빗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빗을 대고 빗질을 하는데 칭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반려견한테 간식을 들고 먹을 때 빗을 대주고요. 빗을 대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순서가 간식을 먼저 띄는 게 아니라 빗을 떼고 난 뒤에 잘했어라고 보상을 해야지만이 이 빗질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이 아이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려견들이 더 싸납다 그러면 제가 이게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것 좀 받쳐주세요. 받쳐주세요. 저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이쪽에다가 반대쪽에다가. 이게 뭐죠? 병뚜껑이죠? 네, 병뚜껑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불안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테이블을 일부러 흔들리게 만들어서 물고자 하는 행동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테이블이 흔들리면 이 아이가 여기서 행동을 하는 게 뭡니까? 뭘 것 같아요? 흔들려서 더 물라고 할 것 같은데요? 흔들려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겠죠. 흔들려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빗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제 집중을 하게 만드는 이 거군요. 가위나 빗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신 꿀팁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칸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우리 이용용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